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한번 좀 체크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지난 휴장간이었죠.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할 때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좀 소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 4월에 원자재 가격 안정폭이 좀 상당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추이와 관련해서도 좀 무탈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예상과 같이 CPI 발표가 시장치를 좀 하회하면서 시장의 좀 전반적인 테크주들의 투심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다우라던가 S&P라던가 나스닥 모두 연중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자리와 같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크게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4월과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KB금융을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출발을 가져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자,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을 다발적으로 했지만 후반에 밸류업 모멘텀을 비롯해서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중심의 외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신고가 포인트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미 앞서서 제가 체크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다소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본적으로 원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원전 관련주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강한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사실 뭐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종목들이 코로나 팬데믹 마냥 4월에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급락이 좀 나와주었죠. 이후에 정말 코로나 그림 이후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형성되었던 매물대를 돌파해주고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인데, 제가 지금 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들을 주목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일단 미 증시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전일을 기점으로 지금 매물대를 지금 잡아준 위치거든요. 매물대를 잡아준 위치고 지금 급락이 마무리가 되고 장기 이평선 타면서 필라델피아 지수 연중 신고가 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5,200포인트 정도가 친고점이라고 봤을 때 거의 지금 한 3% 내외 정도 수준이면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도성은 반도체 관련주, 테크주들 위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런 추세를 미국이 지금 뽑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 포인트는 분명 AI가 근반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AI의 개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맞춤형 반도체가 수율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수율과 수주가 결국에 반도체 업종들의 이런 전반적인 추세와 실적 강세로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AI발 반도체까지 연결이 되었어. 그러면 여기서 원전을 도대체 왜 보는데? 라고 하는 측면에서 AI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포인트를 보면 AI 개발이 늘수록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CPI가 결국 발표가 되었잖아요.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로 봤을 때 물가 지수가 안정화되고 지금 유동성 정책이 확정될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잡히고 있는 시점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잡히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된다라는 가정을 둔다라고 하면 기술주들 입장에서 설비 투자의 부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AI가 투자 포인트가 늘면 늘수록 반도체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가 지금 금리 부담까지 덜어가는 주들의 위치에 기업들의 부담이 좀 완화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잡히고 필라델피아 지수를 뚫어내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AI발 설비 투자 이슈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AI의 설비 투자 포인트가 확장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딘가요? 결국에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죠. 네, 데이터 센터로 이어집니다. 자, 그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설비 측면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전력 설비, 배선이죠. 네, 전력 설비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력 설비를 지금 많이 까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맞는 필요한 예비 전력 수요가 커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전력으로 포인트가 국한된다라는 거죠. 결국 전력, 에너지, 에너지 요금 요런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서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순환되는 사이클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금리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면 덜어질수록 AI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는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AI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맞춤형 반도체, 데이터 연산 등을 위해서 반도체의 수주성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가 주가 방향이 형성되고 반도체 형성이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신고점을 돌파를 앞둔 시점이라고 한다면, 금리 부담을 덜어낸 시점에서 AI는 설비 투자에 대한 이슈를 더 강하게 뱉을 수밖에 없고, 그 설비 투자 측면은 지금 시점 데이터 센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AI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 소유가 많이 든다라는 거고, 이 전력 설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 늘어나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급 측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근 전력 설비라던가 이런 뭐 구리 관련주라던가 상당한 시세가 연출이 지금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왜 원전이 튀어나오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전은 지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형성되었던 최초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뭐 원유 가격이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형성되었던 저요금 그리고 고효율의 에너지 수단으로 떠올랐던 게 바로 원전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유럽 텍소노미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진행되면서 미국과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친원전 정책으로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지금 이상기후가 상당히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 여름 역시도 강한 폭염이 예고되고, 이에 따른 예비 전력 수요 문제도 지금 떠오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향으로 원전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정책 측면으로.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형성된 이슈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체크를 드릴 건데, 자, 잃어버린 5년, 요게 결국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그 5년이라고 볼 수 있죠. 탈원전이 지속되었던 그 포인트입니다. 자, 잃어버린 5년 딛고 K원전 체코서 3조 수주를 도전한다라는 거죠. 사실 뭐 유럽권의 원전은 우리나라나 이런 아시아권과 달리 상당히 좀 이런 신규 건설이라던가 이런 게 텍소노미 측면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파이로 프로세싱이나 이런 뭐 핵원료 관련해서 좀 핵 폐기물 처리 관련 기술을 좀 하고는 있지만,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수주로, 해외 세일즈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체코는 상당한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체코의 원전 세일즈를 가져가면서 뭐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돈장을 내밀었고, 오는 7월 우선 협상자 대상을 선정을 앞둔 시점, 남은 경쟁자는 프랑스뿐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7월입니다. 7월. 자, 7월이면 가장 이제 장마철도 끝나고 가장 여름철 온도가 뜨거울 시기입니다. 7월에서 8월이 그렇겠죠. 근데 8월은 끝물로 갈수록 어느 정도 기온이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7월이라고 한다면 가장 예비 전력 수요도 좀 많아질 수 있고, 여러모로 에너지 요금에 대한 대란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뭐 프랑스만이 지금 경쟁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2009년 UAE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한테 패한 뒤 칼에 갈아온 프랑스와의 15년 만에 리턴 매치인 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UAE나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번 수주를 줬던 국가와의 이런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개인적으로는 프랑스보다는 그런 유럽권의 특징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우선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기대치가 몰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원전을 세일즈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거는 결국 이 부분이거든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한수원과의 소송 포인트였죠. 우리나라가 원체 원전에 대한 수주 세일즈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이죠. 그런데 지난해 결국에 웨스팅하우스에서 보면은 워싱턴에서 1심 패소
결국 우리나라가 승소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SMR 관련주들이 이 패소 소식, 웨스팅하우스의 패소 소식만 전해지고 나서 원전 세일즈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발길에 칠 돌뿌리가 없겠구나 하면서 상당한 시세가 연출된 바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바로 웨스팅하우스가 항소장을 좀 제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단기 급등이 나왔던 포인트들이 숨을 죽이는 그런 흐름도 나와주었죠. 그러다가 지금 AI발 시장의 투자 포인트들이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력 수요에 대한 포인트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진영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좀 대체 전력 수요 포인트로 원전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 요인도 그렇고 7월 이상기후로 인한 이런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AI 투자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력 수요 역시도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력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고 저요금,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원전,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시도 아직까지는 윤 정권의 측면이기 때문에 뭐 총선에서 뭐 야당이 승리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윤 정권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그리고 원전 세일즈 측면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소송 관련해서도 이미 1심에서 승소를 한 이력이 있고 지금 항소가 좀 제기되고 그에 따른 뭐 진술이나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만한 포인트도 사실 좀 없고 지난 1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거듭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번 체코 세일즈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탈락을 했거든요. 예,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소송에서 이런 힘을 얻을 가능성이 또 낮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프랑스와 한국 간에 7월에 우선협상 대장자가 나올 예정이지만 프랑스는 이미 우리나라에 한 차례 패배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이런 세일즈 특성상 한번 이어온 기업과의 좀 반복적인 큰 문제가 없으면 이어지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도 좀 감안했을 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뭐 7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전 관련 기업들의 시세 포인트, 필라델피아 반도 전문지수의 돌파 포인트와 함께 좀 강하게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좀 모멘텀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 증시도 좀 잘 나오고 있고요. CPI도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잘 나와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자리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스닥이 매물대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차익을 소화하는 관점에서 좀 삐걱거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에너지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나 원전 관련해서 7월까지의 모멘텀이 매우 깊은 만큼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